어머니는 짐을 2개만 싸셨습니다. 하나는 낡은 캐리어, 또 하나는 평생 혼자 사겨온 마음. 인천에서 섬으로 가는 배 안에서 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뒤를 돌아볼 이유도 앞이 환히 보이지도 않던 색양옆 그 배가 항구를 천천히 빠져나갈 때 어머니는 멀어지는 인천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결혼 반지를 끼던 날의 설렘, 아이를 낳던 날의 기쁨,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조용히 무너지던 마지막 날. 어머니의 이름은 최순임. 올해 66. 어머니는 26에 결혼하셨습니다.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다고 하셨어요. 좋은 아내가 되는 것,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 그것만 잘하면 된다고 믿으셨던 시절. 하지만 30해가 지나고 나서 어머니 손에 쥐어진 건 이혼 서류 한 장뿐이었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난 건 세상이 무너진 것과 같았습니다. 이혼이라는 2글자가 가져온 건 법원 서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집도 직업도 돌아갈 자리도 한꺼번에 사라진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집에서 나오시던 날을 이야기하시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벽에 못자국만 남았더라. 오래된 액자들을 내리고 나니까 그게 왜 그렇게 서럽던지 텅 빈 벽에 못자국들, 30년의 흔적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있었고 어머니는 짐이 되기 싫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직장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 있었고 딸은 어린아이를 키우며 살림에 치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다 아셨기에 어느 집 문도 두드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혼자 신문을 펼치셨습니다. 구인 광고면을, 숙식을 제공하고 월급도 주는 일자리. 그 광고를 보셨을 때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자. 누군가의 아이를 돌보는 일이라면 나도 할 수 있다. 사실 어머니는 아이를 좋아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언제나 옆에 계셨고 동네 아이들도 어머니 품으로 자주 왔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셨기에 부모라는 일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광고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거주가정, 아이 돌봄 부모 구함, 숙식 제공, 성실하신 분 환영. 전화를 걸었을 때 받은 쪽은 목소리가 밝고 친절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먹고 주무시면서 아이만 잘 봐주시면 돼요. 섬이라 좀 먼데 괜찮으시면 한번 내려와 보세요. 혹시 식사는 어떻게 되나요? 같이 드세요, 같이. 저희 밥상에서 어머니처럼 모실 거예요. 어머니처럼. 그 말 한마디가 어머니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누군가에게 어머니라는 말을 들은 것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그 섬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머니에게 섬이라는 단어는 펠줄처럼 들렸습니다. 인천에서의 기억들, 30년의 무게를 전부 두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곳, 배표를 사셨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새 출발이 될 거라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4년 뒤 어머니의 모든 것을 앗아가게 됩니다. 섬에 도착한 날, 고용주 오지연 씨는 직접 한국까지 나왔습니다. 아이고, 오시느라 힘드셨죠? 어서 오세요, 어머니.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그녀는 마치 오래 알던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도 컸습니다. 화장기가 짙었고 웃음소리가 유난히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중에 그 첫인상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활기찬 사람이다 싶었어. 저렇게 당당한 사람이 나쁜 짓을 할 것 같지 않았어. 차를 타고 가는 길에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란 하늘, 검은 돌담, 귤나무들. 어머니는 그날 차창밖을 보며 처음으로 조금 마음이 열리셨다고 했습니다. 인천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 넓은 하늘, 수평선, 바람 냄새. 여기 살면 좀 쉬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셨다고 했습니다. 집은 아담했습니다. 방 하나를 내어줬고 창문으로 감귤밭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5살 배기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하연. 작고 동그란 눈을 가진 아이였는데 어머니를 처음 보고 수줍게 뒤로 숨었다가 금세 웃으며 나왔다고 합니다. 이름이 하연이에요. 선생님이랑 잘 지내야 해. 알지? 아이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보들보들한 손. 인천에 있는 손자 손녀 생각이 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지연 씨는 덧붙였습니다. 우리 식당이 이 근방에서 꽤 알려졌어요. 해물탕 장사가 잘 돼서 부족한 거 없이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다음 날 오지연 씨가
직접 식당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식당은 컸습니다. 테이블이 15개는 됐고 점심시간이면 줄이 서기도 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고 간판도 크고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어때요? 제법 하죠? 오지연 씨는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생각하셨습니다. 이만하면 괜찮겠구나. 첫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하연이와 금세 친해지셨습니다. 아침마다 손을 잡고 유치원 앞까지 데려다주고 오후엔 공원에서 같이 뛰어놀았습니다. 하연이는 어머니를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선생님이라고 했다가 어느 날부터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이 좋으셨다고 했습니다. 첫 달 월급날 오지연 씨는 봉투를 직접 건네줬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봉투를 받아들고 그날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우셨다고 합니다. 서럽거나 슬퍼서가 아니라 내가 드디어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게 느껴져서였대요. 그 봉투 안에 든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그 어떤 돈보다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벌어낸 돈, 누구에게 빌리지 않은 돈, 손 벌리지 않고 받은 돈. 방으로 돌아와 혼자 그 봉투를 오래 들여다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났습니다. 오지연 씨가 반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이번 달 식자재 값을 먼저 내야 해서요. 갑자기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금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식당이 그렇게 바빴는데 이런 데서 돈을 떼어 먹겠어? 설마. 그리고 혼자서 이 집을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거절하면 관계가 어색해지고 그러면 이 일자리도 위태로워질 수 있었으니까요. 봉투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다음 달에 꼭 주세요. 당연하죠, 어머니. 감사해요. 오지연 씨는 활짝 웃으며 봉투를 받아갔습니다. 그날 밤 즈레 어머니는 빈 방에서 텅 빈 손을 오래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달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이번 달엔 조금 다를 거라고 기대하셨습니다. 월급날 오지연 씨는 또 봉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이번엔 얼른 방으로 가져오셔서 서랍 안에 넣으셨습니다. 이건 내가 지킨다. 그런 마음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밤 또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직원 월급을 줘야 해서요. 열흘만요. 진짜 열흘만. 어머니는 이상하다고 느끼셨습니다. 저 식당이 그렇게 잘 되는데 왜 직원 월급을 못 주는 거지?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하셨습니다. 섬 안에 어머니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산장과 가족도 없는 섬, 그리고 그 집을 떠나면 어머니는 다시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 사실이 어머니의 입을 막았습니다. 서랍에서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세 번째 달, 네 번째 달, 다섯 번째 달. 패턴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월급을 주고 바로 다음날 빌려달라고 하거나 때로는 월급 전에 먼저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은 조금 당겨서 쓸 수 있을까요? 다음 달 월급에서 빼드릴게요. 다음 달이 되면 또 다른 이유가 생겼습니다. 세금 고지서, 냉장고 수리, 갑자기 생긴 대출이자 이유는 매번 달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어머니 손에 돈이 남지 않는다는 것. 어머니는 그 사이에 다른 일도 시작하셨습니다. 하연이가 유치원에 가는 시간, 그 몇 시간이 어머니에게 유일한 자유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시간에 쉬는 대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아침 일찍 아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우고 나면 근처 민박집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셨고 오후엔 근처 편의점에서 저녁 교대를 서셨습니다. 2잡, 3잡. 하연이가 잠든 뒤에 어머니도 겨우 눈을 붙이셨지만 새벽에 다시 일어나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잠은 하루 4시간을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한 번은 편의점 근무 중에 어지러워서 잠깐 바닥에 주저앉으셨다고 합니다. 그때 점장아들인 젊은 애가 걱정하며 물 한 잔 가져다 줬어. 그게 그렇게 고맙던지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하실 때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그렇게 번 돈을 어머니는 하나씩 모으셨습니다. 별도의 통장을 만드셨습니다. 오지연 씨가 모르는 통장. 이건 내 노후 자금이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이건 절대 건드리면 안 돼. 그 통장엔 돈이 조금씩 쌓였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어머니는 그 통장을 볼 때마다 조금씩 마음이 놓이셨다고 합니다. 이 돈은 내가 지킬 수 있어. 이것만큼은 내 것이야. 그러던 어느 날 오지연 씨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은행 앞인데요. 어머니 딸 이름으로 된 통장에 잠깐 돈 넣어두면 안 될까요? 세금 문제가 있어서요. 얼마 안 걸려요. 내일 바로 뺄 거예요. 어머니는 얼어붙었습니다. 왜 애 이름으로? 요즘 사업 계좌는 다 그렇게 해요. 세무서에서
개인 계좌로 들어오면 이상하게 본다고. 걱정 마세요, 어머니. 우리 사이에 이런 걸 가지고 뭘. 우리 사이에. 그 말이 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4년 가까이 같은 지붕 아래 살았고 하연이를 함께 키웠고 어머니는 그 관계가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딸에게 전화해서 잠깐만 써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딸은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 말이니까 믿었습니다. 그렇게 자녀 명의까지 이용됐습니다. 그리고 그 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딸뿐이 아니었습니다. 판단 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어머니의 또 다른 가족까지 이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며칠 동안 밥을 못 드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진실을 마주한 건 4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아이 하연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오지연 씨는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하연이가 크니까 학교에서 알아서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그 말이 어머니에게는 갑자기 날아든 통보였습니다. 미리 말해줄 것도 없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도 없이 그럼 저는 언제까지 이번 달까지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불편하셨을 텐데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계산을 하셨습니다. 종이를 꺼내 숫자를 적어 내려가셨습니다. 월급으로 받은 돈, 다시 빌려준 돈, 개인 자금으로 건넨 돈, 자녀 명의로 넘어간 돈, 밤낮 없이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 접다 보니 손이 떨리셨다고 합니다. 숫자들이 쌓였습니다.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더 쌓였습니다. 모두 합치면 어머니 전 재산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니는 오지연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갚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동안 빌려드린 거 다 합치면 적은 돈이 아닌데요. 어머니,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식당도 요즘 손님이 줄어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어머니는 다시 전화했습니다. 기다린 게 4년이에요. 어머니, 제가 무슨 수로 지금 당장 드려요. 시간 좀 주세요. 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면 신호가 가다가 끊겼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식당은 아직 열려 있었습니다. 오지연 씨가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보자 오지연 씨는 잠시 굳었다가 다시 웃었습니다. 어머니, 바쁜데 오셨어요. 잠깐만요. 그리고 영영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방 뒤로 들어가더니 어머니가 1시간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식당 문 앞에서 혼자 서 계셨습니다. 지나가는 손님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처음으로 확신하셨다고 합니다. 이건 갚을 생각이 없는 거구나. 어머니는 인천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인천에 집이 없었습니다. 가진 돈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자녀들에게 모든 걸 털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4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어머니 혼자 그걸 감당하고 계셨다는 것도. 하지만 어머니는 그것보다 더 힘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어. 믿으면 안 됐는데 내 잘못인 것 같아. 그 말이 우리 가슴을 후볐습니다. 왜 어머니가 자책을 해야 합니까? 잘못은 어머니에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스스로를 자책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고소장을 준비했습니다. 증거를 모았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메시지, 차용증. 다행히 어머니는 메시지를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갚겠다. 내일 드릴게요. 이번 달엔 꼭. 이런 말들이 수십 개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재판은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오지연 씨는 재판 내내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먼저 주신 거예요. 어머니는 그 말을 법정에서 들으셨습니다. 4년의 시간이 함께 밥을 먹고 아이를 키운 시간이 그 한 문장으로 무너지는 느낌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기죄, 징역 10개월 실형. 법정을 나오면서 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이긴 건지 진 건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연이는 잘 크고 있겠지. 그리고 곧바로 주소를 바꿨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민사 판결도 받았습니다. 공정증서도 받았습니다. 차도 걸어뒀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변호사도 선임했고 서류도 수백 장을 준비했고 법원에 드나드는 날이 수십 번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산 명시 신청을 할 때마다 돌아오는 답은 하나였습니다. 재산이 없습니다. 법원 앞에서 그 서류를 받아들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4년 동안 잠도 못 자며
번 돈이 이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되는 것 같아서요. 식당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 명의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지만 법적으로 연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게 이 나라에서 사기 피해자가 겪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형사 재판은 이겼습니다. 민사 판결도 받았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통장은 비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 나라가 어머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작은 안전망에 기대어 살아가고 계십니다. 매달 들어오는 수급비로 작은 방 월세를 내고 반찬값을 아끼고 난방비가 걱정될 때는 이불을 더 덮으십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전화하셔서 오늘 뭐 먹었어? 하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먹은 걸 말씀드리고 나서 어머니는요? 하고 여쭤봤더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뭐 대충. 그 대충이라는 말이 가슴 한구석에 박혀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착하게 사는 게 뭔지 이제는 모르겠어.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을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라고 해도 그 말이 어머니의 빈 통장을 채워주진 않으니까요. 앞으로 잘 될 거예요라고 해도 근거 없는 위로가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냥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잘못이 아닙니다. 낯선 섬에서 홀로 버티며 이잡 삼잡을 뛰면서도 노후를 준비하려 했던 사람. 새벽에 눈을 뜨면 편의점 불빛 아래 서고 낮에는 아이와 뛰어놀고 밤에 통잠을 보며 조금씩 안도하던 사람. 그 성실함과 신뢰를 이용한 사람이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법은 실형을 내리고도 피해자의 삶을 회복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재산이 없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막혀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오지연 씨가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또 다른 식당을 차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또 누군가를 고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오늘도 혼자 그 작은 방에서 하루를 버팁니다. 봄이 오면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십니다. 섬에 있을 때 맞던 바람이랑 비슷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기억인지 나쁜 기억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어머니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라서입니다. 혼자가 된 분들, 새 출발을 하시는 분들, 낯선 곳에서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무리 식당이 유명해도 아무리 목소리가 친절해도 월급을 받은 날 그 돈을 다시 달라고 하면 그것은 신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정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사시는 분들, 부모님이 멀리 혼자 사시는 분들 주기적으로 연락하세요. 괜찮냐고 물어보세요. 대충이라는 대답이 돌아온다면 한 번 더 물어봐 주세요. 어머니들은 짐이 되기 싫어서 괜찮지 않은 걸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끝까지 찾을 겁니다. 어머니가 모아온 시간, 어머니가 흘린 땀,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언젠가 반드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혼자 들고 계신 분들,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 함께 알고 함께 막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내면서 저는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30년을 가족을 위해 사셨고 그 이후에도 혼자 일어서려고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게 잘못이 아닙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삶이 가장 용기 있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게 해줍니다.